예, 안녕하세요. 이장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이크 잡을 순간이 되니까 막 가슴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그 세팅된 시간을 보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이 30분인데 벌써 20분이 초과됐거든요. 저도 준비한 시간이 이제 할애된 시간이 10분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좀 넣다 보니까 조금 PPT 양이 좀 많습니다. 그거를 빠른 시간에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 듣기 힘드셔도 랩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하면요. 저는 이제 한양대 법대를 전공을 했고, 자랑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이게 사람이 인생지사 세웅지마라고 하잖아요. 저는 노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원 없이 놀았어요. 아래 본 거 없이 다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시험을 이제 한 끗 차로 매번 떨어졌죠. 근데 그때 이제 기타 자법이 아니라 그때 이제 헌명이라던가 2차 법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장난컨대 법에 대해서는 제가 비록 학사 출신의 강사지만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후배들도 저한테요, 교수를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후배들이 전화 와서 노동법 물어보고요. 실무 변호사들도 저한테 노동법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합이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법 지식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판례가 나오면 단순하게 판례가 이렇게 나왔다 그게 아니라 이 판례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실력은 있을까요? 믿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강의는 제가 23기 때 합격을 했고, 그리고 수습 딱지 떼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부터 강의를 해가지고 만 9년 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1차 시험 제도가 바뀌었죠. 과거에는 25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40문제입니다. 이유가 간단해요. 여러분들 2차 합격률을 보시면요. 지금 12대 1이에요. 경쟁률이. 아까 그 박원철 노무사 말씀하신 것처럼 10%가 안 됩니다. 8%, 9%.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2차 경쟁이 높은 거는 노무사 시험 하나밖에 없어요. 왜? 1차에서 거리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에서 기본적으로 2차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하고 기본적인 전문 지식이 있다는 선에서 2차는 다반작성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2차 합격 그 비중이 3대 1, 4대 1이에요. 근데 공인노무사 시험만 이런 거름 장치가 없어요. 1차는 그냥 여러분들이 2차 공부하다가 조금 넘어와서 찔끔하고 넘어가고 그게 계속해서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가지고 1차 시험도 조금 난이도 조절하자 해서 내년부터 이제 40문제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작년과 다르게 2차 공부 조금 하다가 한 연기 일기 하다가요, 잠깐 와가지고 한 2, 3월 달에 잠깐 1차 하고 다시 2차 가서 합격하신다? 제가 볼 때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과목이 있는데 노동법 1, 2는 2차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로 대충 어느 정도 선방하고 나머지 하기 힘든 두 과목은 명과작전하고 좀 애매한 거는 60점 목표로 합니다. 과거 이게 통했어요. 25문제 나올 때. 한 예로 죄송한 말씀인데 좀 어려운 과목이 있다 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꽈락 점수가 그때는 10문제거든요. 한 7개만 합니다. 그러면 공부량이 예를 들어서 400페이지다. 빈출되는 앞쪽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만 보고요. 나머지 다 찍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7문제는 맞추면 나머지 한 줄 세우면요. 3개는 걸러지죠. 그래서 명과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노동법에서 자법들을 다 실려가면요. 노동법도 뱉어져 죽습니다. 과거에는 2차 커리하고 잘 따라가시면 우리가 잘 못해도 70, 잘하면 80점 찍는데 지금은 노동법 80점 못 찍습니다. 이제. 부속법령 다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노동법이 이제 70점대면 어떻게 다른 과목들을 다 명과가 아니라 60점대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투자되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늦었습니다. 원래 지금 우리가 7, 8월 달에 1차 강의가 진행됐거든요. 그때 시작을 하셨어야 돼요. 늦었다는 말은 뭐죠? 그만큼 2달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오늘부터 접수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미 늦었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률 보시면요. 갈수록 이거 합격률은 보지 마시고 응시자 보세요. 경쟁률이 갈수록 치열해져. 특히 20대 이제 후반, 30대 초반 무지 많이 봅니다.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펙이 좀 안 되시면 대기업 못 들어갑니다. 근데 노무사 자격들 딱 타잖아요. 그러면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신문 세탁이 돼요. 그래서 학력이 조금 안 좋아져도 인사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노무사 활동을 하기보다는 젊은 친구들은 취업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또 이제 기득권들한테 많은 비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 노무사 소양이 안 됐는데 노무사 자격증을 취업용 스펙으로 따는 거 당연히 반다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난이도 조절 들어가고요. 예전만큼 쉽게 여러분들이 공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정말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자, 1차 포인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사실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부속법령 다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작년부터 이 룰이 깨졌어요. 그래서 어떤 법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된 법 영역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비례식으로 했습니다. 노원 같은 경우에는 40문제 중에서 최소 16문제, 많게는 19문제까지 나가고요. 노트 경우는 7문제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률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부분을 출제를 할 거예요. 우리가 법률에서 나오면 쉬운데요. 시행령까지 들어가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판례의 어떤 내용들도 좀 강화가 될 거고요. 모듈형 문제라던가 창의형 문제의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부터도 좀 어려워졌고요. 작년 기준 계속 연속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을 1차 하신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1차 못 넘을 가능성이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빡세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인데요. 먼저 여러분들 비법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법하고 판례를 말씀드릴게요. 법은요, 우리가 어떤 룰을 정하는데 이 룰은 일반성과 아니면 추상성을 가진 거로 일단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실관계를 다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 규정을 좀 더 구체한 게 뭐다? 대법원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유들 있게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을 좀 더 보완한 것, 이게 판례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요. 여러분들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으니까 해고 파트를 한번 할게요. 근로인법 23조 내용을 보시면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정당한 이유가 뭐예요? 말 못하죠. 법을 전문적으로 안 했으면. 그러니까 판례가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합니다. 뭐라 하느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회통념은 일반인들의 의견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 그러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이 정도 가지고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체계는 법 조문이 있고 그를 구체화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적용시키는 판례로 구성되고 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은요. 1차와 2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차는 우리가 거의 25문제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한 18문제에서 20문제는요. 법률 규정에서만 나와요. 법령에서.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이제 순수하게 판례 문제 나오는 게 한 문제, 판례하고 법조문을 섞은 게 이제 한 서너 문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판례의 경우에도요. 결론만 나옵니다. 결론. 근데 2차는요. 법조문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요? 법전을 지급하니까 법전 보면서 쓰는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면 2차 노동법은요. 순수하게 당사자가 다퉜는데 누가 옳고 그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왜 옳고 그른지, 누구 의견이 맞는지를 근거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근거 제시. 그래서 2차 공부법이 훨씬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교재와 관련돼서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법이 양이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노동법 양은요. 여러분들 판례 공부만 하신다. B5 용지로 100페이지에서 120페이지만 달달 보시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근데 전제가 있죠. 글빨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인사관리 그리고 기타 선택 과목으로 경영조직, 노동경제학, 민소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2차에서 행정쟁송이 있고요. 노동법이 있는데 이 과목별 답안 작성법이 다 틀린데 결정적인 게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법을 동일하게 갑니다. 자, 일단 행정쟁송법은요.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권리구제를 위해서 어떤 루트에 따라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가 이걸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동법은요. 실체법입니다. 당사자 둘이 다퉈요. 갑거리 다투는데 누가 왜 옳은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 쓰는 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좀 어렵지만 인사관리는 뭔가 응용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이제 출제하자는 그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떠한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답안 작성법은 노동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과목들은 그냥 기본서 하나로 끝나요. 근데 노동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교수님들이 쓰고 있는 기본서가 있고요. 강사님이 쓰는 수험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 주제별로 법령과 판례를 일목나열하게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판례집이 있는데 판례집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별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례집은요. 이 판례집 죄송해요. 갑자기 애니메이션이
자, 그리고 사례집은요, 이 대법원 판례집을 그대로 우리가 답안지를 못 써요. 판결문이니까. 그래서 이 사례집은 우리가 노동법은 당사자가 누구 주장이 왜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대법원 사례집 가면 청구 취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논점의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소스가 들어가야 되죠. 그게 법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항 검토 부분이 있는데 이 사항 검토는 우리가 청구치에 썼던 내용을 사실관계를 우리가 소스, 법률이나 그 판례 내용을 적용해서 누가 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논점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다 붙이는 거 이게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례집은 실적으로 이 판례집을 그대로 적용하는 어렵고요. 제가 다시 이 논점의 정리라든가 사항 검토를 기계적으로 쓰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답안 작성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내공이 없으신 분들, 법 체계가 안 되신 분들은 모든 사례 문제 논점 정리와 사항 검토를 다 암기하십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분량이 많아지는 거고요. 논점 정리와 사항 검토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합니다.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룰은 제가 본 수업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차 교재 관련해가지고요. 이제 책 3권이 있는데, 사례집, 판례집, 그리고 사례집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할 때 PPT 자료를 좀 이쁘게 좀 마련했거든요. 그랬더니 수험생들이 좀 그 자료를 좀 제공해 줄 요청을 해서 제가 본 수업 때 그 PPT 자료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차 교재도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소송 노동법이, 핵심 소송 노동법이 있고, 마음이 좀 급해서 이해해 주세요. 객관식 소송 노동법이 있는데, 제 책의 특징은요, 1차 시험과 관련해서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 시켜줍니다. 자, 여러분들, 1차 시험은요, 우리가 상대평가가 아니죠.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깊게 문제를 파야 돼요. 근데 절대평가는요, 기본적인 문제 맞추면 되잖아요. 문제 제가 강사를 하지만 객관식 문제 풀 필요 없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왜? 우리가 기출된 지문만 걸으면 돼요. 솔직히. 지출된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공부하는 게 달라요. 1차 공부하시는데 객관식 문제로 봅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상 누각이에요. 법리가 안 쌓여요. 2차하고도 전혀 연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공부하실 때는 일단 시간이 좀 없으시다. 그러면 객관식 문제 답 따세요. 답을 달고요. 여러분들은 기본 내용에 다 이걸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지문에서 어떤 질문이 기출이 되었고 어떤 지문 중에 뭐가 오답으로 변형되는지 다 체크가 되죠. 그 작업이 단과가 돼야 되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모든 수험생 중에요. 유일합니다. 제가 저희 보시면 형광펜으로 기출 지문 다 형광펜 칠했어요.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첨언으로 되어 있죠. 오답 지문 변형내고 다 첨언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쓸 때 정말 개고생을 해서 썼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간 학습 계획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1차는 5월이고요. 2차는 9월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 좀 빠르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1차 공부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1차, 2차를 병행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내년에 생동 들어가시면 좋은데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연기 1기 그냥 가겠죠. 1차 하나도 안 해서 노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3, 4월 달에 1차로 살짝 넘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에 1차 시험 보고 그러나서 이제 2차 답안쓰는 작성을 가는데 아까 박원철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쭉 가도 답안 작성이 어려운데 정말 중요한 시간 2달 내지 석 달이 빠져버려요. 당연히 답안 작성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불안하니까 몸만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GS 연기 읽기를 들으셔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을 내서 작년하고는 달라요. 작년에는 여기에서 1차 대충 해서 넘어가서도 합격을 했는데 지금 힘드시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평일반을 듣는다. 그러면은 최소한 주말에는 1차도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종합반을 들으시면 아마 동영상 제공이 될 거예요. 1차, 2차 같이 가면. 그러면 주말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동영상이라도 공부를 해가지고요. 1차에서 뭐 민법 총칙이라던가 아니면 사법법 내용이라던가 이런 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장담컨대 연기 일기 들으시고 이때 1차 하시면요. 여러분들 무조건 유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저 경우에는 이제 특강이 4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오전에 기초인문 특강 했습니다. 여러분이 노베이스이기 때문에 민법, 헌법, 형법과 관련 내용을 제가 특강을 준비했고요. 이제 각각 고난이도 법리 특강, 핵심 사례 특강, 최신 판례 특강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 전략인데요. 이런 게 있죠. 공부 방법은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요. 또 여러분들은 지금 머리 상태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러한 방법이 옳다 그러다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시간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러분들의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여러분들의 기억이 얼마나 되는지를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단하게 영화 한 편 보시고요. 영화 한 편 보시고 주변 사람에게 그대로 한번 실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스토리, 등장인물, 장소들을 얼마나 캐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거를 전달을 못하는데 하다못해 전문 지식을 암기해서 전달이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릇이 입이 안 된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뭐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먼저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릇을 거기에다가 내공을 담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부는 당연히 2차 시험과 연계해서 공부하시고요. 제 강의의 특징은 먼저 체계적인 이해를 통한 리걸 마인드 형성인데요. 이거는 제가 장단컨대 여러분들 그 어떤 걸 가져와도요.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일단 PPT 강의한 지가 한 2년 됐는데요. 나름대로 주먹구시로 처음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먼저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판례가도 제가 다 구조화 시켜드리고 그리고 두 문자로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코학습법인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해고 정당성 아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겠죠? 그래서 판례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1차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2차까지 들어가면요. 그러면 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여기까지 가는 게 2차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은 정당한 사유에 여기 사고 개근책 이렇게 하는 거죠. 사고 개근책. 지금 바로 기억을 해보세요. 이따가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이장훈 노무사가 뭐 두 문자 말해줬는데 기억을 못 하시면요. 큰일입니다. 이 정도 기억하셔야지. 자, 우리가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하니까요. 책을 샀죠. 책을 삽니다. 매일매일 공부하세요. 사고 개근책.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 요것도 있는데요. 요건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핸드폰 오픈합니다. 겁먹을 거 없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카톡으로 문자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세요. 뭘 질문했어요? 질문했죠? 그러면 제가 거기다 답을 드릴 때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OS를 물어봐요. 맞습니다. 틀립니다.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상담을 드리냐면 질문을 드리면요. 일단 제가 시간이 될 때 전화를 드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피드백을 분명히 요청을 합니다. 왜? 본인이 얘기할 수 있을 때 이해가 되는 거죠. 강사가 얘기하면요. 부담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납니다. 근데 저는 좀 집요합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합니다. 저한테 말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연기 교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서 요약책 가지고 하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특징이 판례 구조와 에코학습법이 있고, 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 뭐 쪽지 시험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왜? 객관식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객관식 시험 볼 때는 OS 퀴즈 나가는데 이 주관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장 능력만 있으면요. 판례만 암기하면 게임 끝납니다. 노동법은. 자, 분량 얼마? 100에서 120페이지. 자, 그것도 다 스캔용 아니고요. 한 60에서 70페이지는 스캔입니다. 남들은 다 똑같이 쓰는데 본인만 똑같이 안 쓰면 우리가 상대평가니까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판례 암기자료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판례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복습 자료로 해당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어떤 키워드들 있죠. 그걸 핵심 포인트로 다시 나눠드립니다. 자, 그리고 일기는 연기에서 조금 더 보충이 돼요. 그래서 판례집을 추가합니다. 판례집을 추가하고요. 연기와 일기의 차이는 좀 더 이제 판례를 강화하는 것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기를 가면 이제 사례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배점은 50,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그 과목의 배점 50% 분량으로 모의고사를 보고요. 자, 이건 이제 중간 개념이죠. 그래서 연기일기 때 했던 내용 중에서 1차 내용 다 빼고요. 실질적으로 출제할 수 있는 법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례 문제 작성을 하고요. 3기 과정을 가면은 저 경우에는 이 사례 문제를 기준해가지고요. 전범위를 다시 이래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통 사례 문제 풀고요. 강평하고 끝나는데 저 경우에는 지금 말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례 문제를 가지고서 전체 이래독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시면요. 노동법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